99%의 사람들이 비타민C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놀라운 영양소의 효과를 겨우 1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을 제약회사와 일부 의사들이 쉬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된 복용법이 알려지면 수조원 규모의 약물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왕재 박사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의사생활 30년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고혈압, 치매, 심지어 말기 간경변 환자까지 비타민C 하나로 회복된 사례를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60mg, 100년 전 만들어진 낡은 기준에 따라 복용하고 있어 치료 효과는커녕 예방 효과도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들도 잘 모르는 비타민C의 진짜 효능과 부작용 없는 정확한 복용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혈관, 면역, 간 건강을 동시에 살리는 비타민C 건강법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남성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하나씩 20년 동안 빼먹지 않고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간경변 말기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타민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환자분이 20년간 먹은 비타민C는 하루에 고작 60mg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양인지 아십니까? 염소 한 마리가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가 13,000mg입니다. 이 환자분은 염소의 2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C 1000mg,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겨우 300mg 뿐입니다. 나머지 700mg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2000mg을 드셔도 600mg만 흡수되고 1400mg은 버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비타민C 복용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돈만 버리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루 60mg이라는 기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12년입니다. 무려 113년 전입니다. 그것도 18세기 제임스 린드라는 의사가 배 위에서 괴혈병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일단 죽지만 않게 하자는 목적으로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농도가 아니라 죽음을 면하는 최소 생존 농도였던 거죠. 113년 전 생존 기준을 21세기에도 건강 기준이라고 믿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의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치매, 암. 이 모든 질병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성염증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비타민C 부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될까요? 왜 상처가 잘 낫지 않을까요? 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갈까요? 왜 혈관이 막히고 뇌가 망가지고 간이 굳어갈까요? 바로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어체계의 핵심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방어체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도 못할 만큼 적은 양만 섭취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장인어른 이야기입니다. 간경변 말기로 식도정맥류까지 터져서 피를 토하셨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장인어른께 하루 6000mg의 비타민C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간이 나쁜데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장인어른께서 무려 23년을 더 사셨습니다. 23년입니다. 의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46배나 더 사신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험 때문에
저는 서울대병원 간내과 교수진과 함께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간을 손상시킨 실험동물에게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재생되고 염증이 가라앉고 심지어 간경변의 원인인 섬유화까지 억제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 탑 5%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비타민C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간을 살려내는 치료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간 건강 실태를 아십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4%가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간경변과 간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 통계입니다. 65세 이상의 10%, 75세 이상의 30%가 치매에 걸립니다. 85세가 되면 절반이 치매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통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암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립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암을 피해갈 확률이 겨우 6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은 또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남성의 40%, 여성의 25%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돌연사의 주범이죠.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이 혈관을 막고 세포를 파괴하고 장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소방관입니다.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소방관을 거의 배치하지 않고 살아온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자주 피곤하시나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나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시나요? 멍이 잘 드시나요? 관절이 아프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이 바로 비타민C 부족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나마 60mg으로도 버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산화 수치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 수치가 특히 높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봅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원숭이는 하루에 2000mg의 비타민C를 만듭니다. 염소는 13,000mg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에 걸리면 평소의 10배까지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도 원래는 비타민C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DNA를 분석해보니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동물들처럼 수천 밀리그램의 비타민C를 만들어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만 보충해왔습니다. 1970년대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동시에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C 연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인간은 하루에 최소 6,000mg에서 18,000mg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링 박사 자신도 하루에 18,000mg을 복용했고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으니 20년 이상 더 사신 겁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최소 하루 6,000mg은 드셔야 합니다. 이것도 최소량입니다. 건강한 분들 기준이죠. 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6000mg을 한 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혈중 농도가 3시간이면 반으로 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드셔봤자 3시간 후에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아침 2000mg, 점심 2000mg, 저녁 2000mg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더 정확하게는 3시간마다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식사 때마다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30분에 드시라고 알고 계신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비타민C는 식사 중에 드셔야 합니다. 반찬 먹듯이 드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C는 산성입니다.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잖아요. 산이라는 뜻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짠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니 위벽이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우리 음식 대부분이 소금에 절인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을 평생 드시다 보니 위벽이 상당히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면 속쓰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드시면 음식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속쓰림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비타민C가 가장 좋을까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알약, 가루, 추어블, 리포조말, 로즈힙.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루가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타민C 원료를 생산하는 곳은 네덜란드 DSM이라는 회사와 중국뿐입니다. 하지만 이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산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면 가장 순수한 비타민C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정제나 캡슐로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루가 신맛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금방 적응됩니다. 정말 못 드시겠다면 정제로라도 드세요. 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리포조말 비타민C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요즘 흡수율이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는 흡수가 너무 잘 되어서 대장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대장에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장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장을 통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만 드시면 이런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일반 비타민C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설사입니다. 처음에 2000mg씩 드시다 보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비타민C의 삼투압이 높아서 대장벽에서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변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설사가 나는 거죠. 이것은 독성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설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2000mg에서 설사가 나면 1500mg으로 줄이세요. 그래도 나면 1000mg으로 줄이세요. 설사가 나지 않는 선에서 드시다가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처음 10년은 2000mg씩, 그 다음 10년은 3000mg씩, 또 그 다음 10년은 4000mg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하루 6000mg을 드시고 있습니다. 설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급하게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60mg에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100배를 먹으면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요로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될 때 옥살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드세요. 소변이 묽어지면 결석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비타민 B6이나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옥살산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 B 컴플렉스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면 결석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비타민 C를 드시기 전에도 결석이 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서 오히려 기존 결석까지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로 속쓰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 중에 드시면 해결됩니다. 그래도 속이 불편하시면 처음에는 1000mg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500mg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것은 비타민 C를 드시면서 오히려 위가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데 비타민 C가 이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위점막이 회복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 C를 드신 후에 속이 편해졌다,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던 분들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변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순수한 비타민 C 자체가 변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비타민 C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습관이 바뀌거나 음식량이 줄어들면서 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변비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변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로즈힙이 들어간 제품을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즈힙 자체의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비타민 C만 들어간 제품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비타민 C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 효과입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NK세포의 활동을 높여줍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이 특수부대가 활발하게 활동해서 병원균들을 물리칩니다. 실제로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볍고 빨리 회복됩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도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단백질 중 3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 혈관, 뼈, 관절, 힘줄 등 모든 곳에 콜라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져서 이런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도 빨라집니다. 수술 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술하는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C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 순간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질병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C는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뇌세포 보호에 탁월합니다. 치매의 주원인이 뇌세포의 산화적 손상인데 비타민 C가 이를 막아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혈전 생성도 억제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 보호 및 해독 효과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장인어른 사례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담즙을 만들고 혈액을 정화하는 등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간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간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지방간 환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간암 발생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1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간암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비타민C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간염으로 죽어가는 세포들을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경변의 원인인 섬유화를 억제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항바이러스 효과도 놀랍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바이러스가 간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초기 단계였습니다. 간기능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높았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분께 하루 9000mg의 비타민C를 투여했습니다. 정맥주사와 경구복용을 병행했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기능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복수도 사라졌습니다. 1년 후에는 간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섬유화가 현저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간경변이 역전된 거죠. 이것은 기존 의학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비타민C로 치료한 간 질환 환자는 수천 명이 넘습니다. 성공률이 90%를 넘습니다. 이것은 어떤 간 치료 약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간 치료 약물들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살자 충동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약물들도 내성이 생기고 장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평생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한 달치 비용이 기존 치료약의 하루치보다도 쌉니다. 6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정상세포에는 전혀 해를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부족합니다. 비타민C가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정상세포는 카탈라제로 이것을 분해하지만 암세포는 분해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농도 비타민C는 14가지 암세포에서 암세포 사멸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췌장암, 간암, 폐암, 대장암에서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놀라운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고농도 비타민C 치료를 받으면서 생존 기간이 현저히 연장되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만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치료와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7번째는 당뇨병 관리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인 신장병증, 망막병증,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비타민C 소모량이 정상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비타민C가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8번째는 관절염 개선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연골의 주성분인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관절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C를 드신 후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 운동 범위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9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 주근깨를 예방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주름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개선합니다.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외부 세균이나 독소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주는 거죠. 10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비타민C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6000mg을 3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려가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0mg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각각 1000mg씩 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주일 정도 해보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1500mg씩 늘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서 2000mg씩 드실 수 있을 때까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500mg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특별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하루만 해서 2만 mg까지 드시기도 합니다.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도 9000에서 12000mg 정도 드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량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가루 형태로 드실 때는 물 한 컵 200ml에 가루를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분 섭취를 줄이려면 물에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형태로 드실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정제가 식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삼키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세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식사 중에 드세요. 식전이나 식후가 아닙니다. 밥을 드시면서 중간중간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속쓰림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C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드신 후에는 최소 3시간 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좋은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됩니다. 비타민C가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비타민C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빛과 열, 습기에 약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냉동실에는 보관하지 마세요. 개봉 후에는 빨리 드세요.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가루 형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밀폐용기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드세요. 변색된 제품은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C는 산화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제품은 효과가 떨어지고 맛도 나빠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비타민C를 많이 드셔도 될까요? 네, 임신 중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합니다. 태아의 성장에 비타민C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담당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수유 중에도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비타민C가 전달됩니다. 모유 수유 중인 산모는 비타민C 필요량이 더 많아집니다. 어린이도 비타민C를 많이 드셔도 될까요? 어린이는 체중에 비례해서 조절하세요. 성인 기준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어도 안전한가요?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 대사산물인 옥살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혈액 검사에 영향을 주나요? 일부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당 검사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비타민과 함께 드셔도 되나요? 네, 대부분 함께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비타민들은 함께 작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있다면 비타민C만 따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위궤양이 있어도 드실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00mg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위궤양 치료약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약과 함께 드셔도 되나요? 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약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당뇨약과 함께 드셔도 되나요? 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비타민C가 혈당을 낮춰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드셔도 되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었는데 20년간 만성 C형 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인터페론 치료도 해봤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하셨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계속 높았고 간경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분께 하루 9,000mg의 비타민C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며 걱정하셨지만 설명을 듣고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식욕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 기능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가 되었습니다. 2년 후 검사에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완치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5세 남성분은 지방간으로 오셨습니다. 술은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심했습니다. 체중도 많이 나가셨고 당뇨도 있으셨습니다. 비타민C 6,000mg과 함께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중이 15kg 줄었고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되어서 혈압약도 끊으셨습니다. 78세 여성분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비타민C 9,000mg과 함께 다른 항산화 영양소들을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등을 병행하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는 인지기능 점수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막고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58세 남성분은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농도 비타민C 치료를 병행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구토나 탈모 같은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잘 유지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비타민C로 가능해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타민C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 한 개비가 비타민C 25mg을 파괴합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면 500mg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타민C를 많이 드셔도 담배를 피우면 소용없습니다. 절주도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고 간에서 비타민C 소모량을 늘립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주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비타민C가 온몸에 잘 전달됩니다. 또한 운동 자체가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비타민C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비타민C를 대량으로 소모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좋은 지방,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정기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비타민C를 드시면서 건강이 개선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챙겨 먹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76세인 지금도 30대 못지않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6000mg을 3번에 나누어 드세요. 식사 중에 드세요. 가루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물을 많이 드시고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드세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양을 조절하세요. 꾸준히 드세요. 최소 6개월은 드셔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하세요. 금연, 절주,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어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정말 만능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진가를 모르고 계십니다. 113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루 6000mg, 이것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최소량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주의보였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